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이 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일식당으로 확인되며 파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23년 축구협회 임원 14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로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한 식당은 364만 5천 원이 결제된 서울 송파구의 S식당이었습니다. S식당은 최 부회장 부인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일식당인데 축구협회가 지난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 867곳 가운데 총액 기준 제일 높은 액수가 결제됐습니다. 이 일식당은 축구협회 사무실과 거리가 있는데도 지출한 금액은 가장 컸습니다. 임원들은 S식당에서 총 20회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는 택시비나 카페 이용 등을 제외하면 건수로도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과 함께 공동 1위였는데요. 1건당 18만 2,25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협회 공금을 최 부회장의 배우자 식당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 배우자는 이와 관련 작년에는 최 부회장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갖는 정도의 사이였다. 올해 2월 15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다며 무엇보다 남편을 제외한 대한축구협회 임원들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긴데요. 썸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몰아주기 했다는 게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축구협회는 2017년 9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당시 조중현 축구협회 회장과 이회택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축구협회 임직원들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최 부회장 사례처럼 가족과 지인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번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축구협회의 고질병이었던 법인카드 오남용이 재발했다며 정몽규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 협회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협회는 선임 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문체부는 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 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자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축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 운영에서도 불공정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을 발급하는데요. 국가대표를 비롯해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 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 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지도자 경력 요건을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AFC 어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함으로써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AFC 코칭 규정의 AFC 어급 취득 후 지도 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 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지 않고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불투명,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 시스템, 대표팀 경기 티켓 판매 관리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식별정보,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 내역 등의 접속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문체부는 밝히며 축구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발표가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에는 화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축구협회가 12개월 내에 내부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다른 정책적 수단도 있다고 밝히며 압박을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번 감사도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축구팬들은 이날 발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그저 서로를 피해가며 진정한 개혁을 미룰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축구팬들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리그든 A매치든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목소리는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팬들이 지속해서 축구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때 문체부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제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파도 자국 내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일 경우 여론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가 나날이 흥행하는 가운데 팬들은 이들 스포츠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팬들이 없는 현대 스포츠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매우 힘듭니다. 정몽규 회장과 축협은 피파라는 든든한 후원자로 인해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한 발 물러나 그들이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주든 자신 없으면 포기하든 결론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